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8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에 선거가 있다면은 얼마나 정교한 거짓말을 잘하느냐, 이게 당락을 가를 거 아닌가라는 이 국민들의 일각의 우려와 걱정, 후폭풍 많이 있습니다. 왜? 이재명의 거짓말을 보고, 이재명 거짓말이 무죄 판결을 딱 받는 걸 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 누가 잘하느냐가 이제 대통령 되는 건가? 그러나 꿈에서 깨어야죠. 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장춘몽. 네. 한바탕 꿈을 꿀 때처럼 흔적도 없이, 예? 봄밤에 꿈 꾸다가 딱 일어나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쪽박을 찾더라, 아니면 감방을 갔더라, 뭐 이런 일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지금 뭐 대통령 된다고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어저께는 제법 저기 어디 화재 근방에 가서 두드리면서 내가 이거 다 책임지고 이거 해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제 그 화를 입은, 그 화재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그래, 국민들이 다 안다. 설레발을 쳐봐야 그 대통령 다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설레발이지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냐. 솔직히 해서 저는 지금도 대통령 절대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 두 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지금 보십시오. 상황이 좀 변해 있다는 건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기각 내지 각하는 좀 뭐하고 기각이라는 데가 지금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헌재 문제가 하나 걸렸지. 그러니까 초조하니까 지금 이 박찬대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요? 얼굴 좋지 않아요. 이거 하나 넘어가면은 정재호가 살려줬지만, 저 2심 재판을 살려줬지만, 우리법이 살려줬지만, 그러나 느그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예. 자, 헌법재판소에 우리법이 지금 도사리고들 있죠. 근데 그게 느그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헌법재판소 지금 퀘스천. 자, 대법원 퀘스천.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재명을 무죄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거짓말한 이 증거들이 너무나 언론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도 이재명 이번에 거짓말 무죄 판결에 각계서 사회적 후폭풍 우려한다,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이재명이 거짓말했던 건 분명하다 이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재명 거짓말 무죄 판결한 것을 그래 좋다, 무죄, 거짓말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이유는 딱 간단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거짓말을 만약에 무죄를 정말 대법원에서 딱 판결을 해준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거짓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이 대법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장래라든가 국가의 미래, 이재명이가 어떤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든가 행태를 벌이고 있었다든가 해도 절대로 함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원 합의제로 한다면 말이죠, 인원수도 이제 좀 달라졌어요. 네. 인원수도 달라졌어요. 좌파들보다 우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안 돼. 대법원을 이길 수는 없어. 한국의 대법원은 상당히 상식과 양식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대법원은 함부로 넘나드는 곳이 아니고 우리법이 넘나드는 것도 아니야. 거기 우리법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소수라고. 네.
그래서 향후 선거가 이제 선거 방법이 만약에 이대로 나간다면 법원 정재호식으로 정재호 6-2 재판부 어떻게 그런 표현 그런 거짓말 그러니까 법조계하고 학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법조계하고 학계에서 이렇게 대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80% 이상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크죠.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의 어떤 가치 문제를 전도시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겁니다. 서울고법은 1심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인식 의견이다. 그거는 허위가 아니고 의견이 자기 의견으로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다. 그게 거짓말이 자기 생각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의견 표명이라든가 인식으로 봐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건 뭐 철학자도 아니고 정재호가 철학자입니까? 이슬이가 예슬인가가 뭐 철학자입니까? 무슨 변증법 학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심리학자입니까? 아니면 논리학자입니까? 법은 법대로 법리대로 해야지. 예?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인식으로 봤다. 인식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의견 표명이다. 그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학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판결이냐. 어?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인식 의견으로 봐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 판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뭐냐. 이재명 거짓말 무죄 판결에서 각계에서 사회적 후폭풍이 지금 걱정이 된다고들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요. 헌법재판소에서 몇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소위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 무력화하고 앞으로는 선거 무대를 더 정교하고 대담한 거짓말쟁이 경연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이 정치인의 말의 무게를 망각한 판결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번 판결이 법이 정치인의 말의 무게를 망각한 판결이다. 예. 유력 정치인의 거짓말은 선진국일수록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요 며칠 못 갑니다. 저는 대통령 그 사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은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1심 딱 하니까 1심 유죄 딱 나왔을 때 공직선거법 1년에다가 징역형 1년에다가 2년의 집행유예가 딱 나왔을 때 그러면 그렇지 2심도 그럴 것이다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살레시오 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법대 나온 이 정재호란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이제 곧 이제 이 법원을 그만둔답니다. 이 사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리고 그 이예슬이라는 순천 출신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 두 사람이 적극 주장하고 한 사람 재판장인 최은정인가 그런 그 재판장 혼자는 절대 반대했다는 이런 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설이란 건요. 이거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재판하고 나면은 절대 비밀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게 지금은 설이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로 굳어질 경우에 그건 알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로 딱 보니까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사실이 돼버렸다. 거짓말. 유력 정치인의 거짓말이 이렇게 이상한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절대 될 수 없다는 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확실한 나의 데이터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역사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초조한 쪽은 오히려 이재명이가 초조하고 민주당이 초조하고 이재명이가 초조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한테 빨리 해라 빨리 해라고 압박을 넣는 건 뭐예요? 빨리 대통령 인용시켜라 압력 플러스 빨리 해서 이거 지금 시간 끌면 안 된다 이거야. 대통령 압력을 빨리 넣어가지고 지금 빨리 마은영이 좀 투입해라. 안 그러면 또 재탄핵 시킨다 하는 이게 뭡니까? 초조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저게 무슨 국회의원들입니까? 천막당사 치고서 저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그게 할 짓입니까? 법원 앞에서 사법부 법원청사에서 딱 도열해가지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스케줄을 다 알았던 거야. 승리의 스케줄이구나. 이미 알았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한 명도 안 빠지고 나서 쫙 도열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김칫국이라고 그래요. 네? 그걸 김칫국이라고 한다고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대통령을 시킬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좋아요. 우리법 정제호 아무리 다수결로 해서 그 대등재판부는 3인이 하고 있는데 거긴 다수결로 나중에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고대 법학대에서 나눈 이 예술이라는 이게 이제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썰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짝짝꿍 똑같은 의견이고 한 사람 최은정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이런 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설입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정재호가 이길 수밖에 없고 또 정재호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소위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원래 대법관 추천 대회를 올렸다가 추천 못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들도 많아요. 지금. 예. 그러니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2대 1로 졌어요. 그래 고검이니까 좀 지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이기겠다는데 거짓말이 이겼다는데 어떡합니까? 그 재판한 거 봤잖아요. 내용 봤잖아요. 그 얼마나 머리를 쓴 겁니까? 거짓말을 갖다가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제주꾼들한테 당연할 재간이 있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래서 3심이 있는 겁니다. 1심, 2심, 3심이 있는 겁니다. 1심은 비록 없어졌지만 2심이 이제 거짓말이 이겼지만은 3심은요 거짓말을 절대 용인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3심에 이재명 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전부 다 거짓말로 교과서도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대법원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법부입니다. 아무리 누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법부입니다. 물론 사법부 거기 대법원에 천재엽이라는 천대엽인가 모르겠지만 법원 행정처장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다고 그걸 갖다가 검찰총장한테 말이지 그건 즉시항고해라 이렇게 명령한 그런 정말 웃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법률심으로 딱 들어갈 때 대법원의 그 권위는 말이죠 막강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딱 생각해 놓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생각해 놓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특히 지금 국론 분열까지 앞에 가 있는 이념적인 좌파들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원 세력들하고의 그 가치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생각하죠. 저는 그래서 절대로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 못 된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도요. 비록 거기 좌파의 선에 서 있지만은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다 인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 다 인용 쪽으로 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변화되느냐. 이제 국가의 가치라든가 나라의 가치라든가 헌법의 가치로 되는 것입니다. 극렬 액티비스트 예를 들면은 우리법 출신 빼놓고는 다 가치의 변동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이 문영배가 이미선이가 정정미가 이 아주 갈등의 그 리더인 정계선이 마은혁이하고 같이 있었던 법원장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할 때 인용한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리더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보니까 그 사람의 보수 기질이 있어요. 제가 왜 보니까 이 양반이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하고 국제인권 이제 우리법이 없어졌잖아요. 말이 많아가지고 없어졌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몇 년 있다가 바로 국제인권법으로 딱 이름을 간판을 갈아땄죠. 네. 딱 간판 갈고 거기 가서도 근데 김명수가 또 거기서 회장했어요. 우리법에서도 회장하고 거기 가서도 회장하고 이 정계선이도 우리법에서도 회장하고 국제인권법 가서도 회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법의 후신 가서도 회장하고 전신에서도 회장하고 이 양반이 얼마나 센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논리가 무지하게 세다는 사람이에요. 개량 한복을 입고서 대학을 다녔다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양반은요 진짜 골수라고 합니다. 골수. 조영래 평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딱 입학을 했다가 다시 딱 취소하고 입학 취소를 하고 또 서울법대를 시험 봐서 서울법대에서 나오면서 개량 한복으로 탁 입고 진짜 핑크빛 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들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민영배는 리더십에 있어서 정계선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배입니다. 그리고 이미선도 한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5대3 아닙니까? 최소한 4대4는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안 굽힌다 이거예요. 안 굽히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더더욱이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이가 거짓말로 승리한 걸 보고서 이 약하 야 지금 큰일 났구나 이거. 왜 큰일 났구나. 지금 자유우파 대한민국 보수 국민들은 진짜 대한민국을 지켰던 국민들의 화는요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국민적인 내란 준내란 상태까지 만들어간 이 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점잖했습니다. 젠틀 스마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젠틀 스마트하니까 함부로 판결해도 된다고 생각할 겁니까? 아닙니다. 얌전한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폭발하면 그거는 물불을 안 가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불을 안 가린다. 그건 모릅니다. 이게 지금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후폭풍.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참아서 못 참으면 어떻게 내가 변할지 몰라. 이런 마음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읽히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을 그걸 알면서 일어나게 만드는 사법부가 있다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법부 없어요. 대법원도 절대 국가 미래, 법을 딱 할 때 국가 미래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존속성,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존속성. 왜? 존속성이라는 면을 볼 때 국가가 존속할 때 빨갱이 나라가 되면은 예를 들면 공산주의 친중파 또는 친북파의 그 나라가 되고 태극기를 또 벌겋게 빨간 바탕에다가 이상한 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이 길을 만드는 거. 그렇게 변해놓고 대한민국이라고 이름도 대한민국 인민민주공화국 했다가 인민자 이제 대한민국자를 살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나중에. 아니 벌건 사람이 핑크빛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좌파들은요, 정말 진절이 납니다. 강합니다. 찔깁니다.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연약한 데가 있죠. 그러나 연약하지만 이분들이 4.19 혁명을 치렀던 위대한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의 생산자들입니다. 예.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거짓말은 안 된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번에 이 재판이 결과가 그거 거짓말 재판 아닙니까? 지금 언론이 다 그래 거짓말 재판이라고 그래요. 유력 정치인의 거짓말은 선진국일수록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이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리처드 닉슨도 불법 도청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하야했다. 닉슨의 거짓말이 그의 몰락을 낳자 당시 미 언론에서는 닉슨이 닉슨을 잡았다. 이렇게 평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추문보다 사태 초기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한 거짓말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됐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잖아요. 2022년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불명예 퇴진한 것도 성추문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수당 원내 부총무로 임명하면서 성추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추궁에 거짓 해명을 한 게 거짓말. 이게 발단이 됐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한 자는 반드시 소생을 못한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직접 표현을 못하고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이재명이 이번에 2심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한국 선거판이요. 인식이라든가 의견 표명을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가 그것 때문에 더 혼탁해지면 대한민국 앞으로 선거 어떻게 치르냐. 지금 걱정들을 정치 전문가들이 합니다. 이 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인의 거짓말을 의견 표명으로 해석한 것은 그 정도 거짓말은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셈이다. 딱 얘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영 양극화가 극심하고 감정 신념에 대한 호소가 사실보다 더 중요해지는 탈진실, 소위 포스트 트루스, 진실을 뛰어넘는 거짓말로 가는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 이걸 우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런 비판이 지금 세게 2심에서 나오는데 다행히 3심이라는 대법원이 딱 있습니다. 대법원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은 일반 법원하고 달라요.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잘못된 것을 계도하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에서는 100% 유죄로 나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을 뜨겠습니다. 네. 그런 만약에 100% 확신이 안 된다면 그런 확신이 아닌 판결 소위 무죄가 대법원에서 나온다면 저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은 반드시 유죄 선고를 할 것이다. 저는 신념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반드시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 안 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서 저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반드시 과학적인 신념이라고 저는 더불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법원이 판결을 한 그자들 법 판사들도 판사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카인의 표적이 붙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창훈 판사, 김동연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강규태 판사 벌써 제가 설설설설해도 세 사람이 주르륵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역사에 다 평가가 됩니다. 우리
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광화문 많이 나가시고 여의도도 많이 나가시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함성을 부르짖고 여론전에서 100%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론전을 펼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승리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